자, 계속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가느냐? 15번. 자, 여기 보시면 주식회사 한국의 X1년 초 자산과 부채는 각각 50만 원, 30만 원이고, 자, 주식회사 한국의 X1년도 총 포괄이익이 30만 원이라면 X1년도 재무상태표의 자본은 얼마냐? 자, 우리가 이제 요거를 꼭 좀 기억하시는 게, 자, 이렇게 이제 3단계로 가잖아요, 이게. 그러면 요게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러면 요게 초의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자본의 변동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말의 재무상태표, 그리고 A, P, K. 자, 그 다음에 K, 플러스 마이너스 K1, 그 다음에 여기가 A, P, K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자본, 요게 이제 수정된 자본이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기말 자본이죠. 이게 수정 전 기초 자본이고, 자, 얘가 이제 수정 후 이제 기말 자본이죠.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가 총포괄 이익이 되는 거예요. 자, 당기 순이익이 아니라 요거와 요거의 차이가 총포괄 이익이다. 그것만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자, 우선 X1년도 자산과 부채는 50만 원에 30. 그러면 얘가 50에 30이면 얘는 20이잖아요. 그런데 자, X1년도 총포괄 이익이 30이래요. 그러면 이 X1년 말에 재무상태표의 자본은 얼마냐? 그럼 여기 보실래요? 20이고 여기는 없어요. 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요게 20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회사의 총포괄 이익이 30만 원이라면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가 30이다. 이 소리니까 요거는 간단하게 50만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요 자본은 기말 자본입니다. 자, 기말 자본에서 수정 후 기초 자본이에요. 반드시. 자, 여기서 말하는 수정 후 기초 자본이란 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영된 요게 수정 후 기초 자본이죠. 그러면 요거를 뺀 게 요게 바로 총포괄이익이라는 거. 요것만 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은 4단계, 5단계 어느 게 나와도 쉽게 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 15번 문제 여기다가 중요 표시해 놓으시고 개념을 다시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십시오. 자, 넘어가죠. 자, 16번. 자, 주식회사 대안의 X1년도 회계 자료 중 일부다. 자, 주어진 자료에 의하여 X1년도 당기 순손익을 구하라. 자, 이거는 뭐 그냥 너무 간단한 문제죠. 자, 사실은 간단한 거. 자,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자, 우선 뭐를 그려야 될까요? 중간에 보니까 유상증자, 현금 배당이 나왔네요. 그러면 4단계죠? 자, 이렇게 4단계. 자, 여기는 초, 여기는 말. 자, A, P, K. 여기는 K의 조정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K1. 그리고 A, P, 얘가 K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손익계산서. 자, 여기는 비용이고 여기는 수익입니다. 자, 먼저 기초의 자산 35,000원. 자, 기중의 유상증자 바로 포지션 찾아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초의 부채. 자, 그 다음에 현금 배당 여기죠. 그 다음에 기말의 자산 여기고, 그 다음에 총 수익은 65,000원. 그 다음에 기말의 부채 25,000원. 자, 물어본 게 당기 순손익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요거 두 개가 나오면 무조건 얘가 15,000원. 그러면 얘가 15,000원이 여기로 오면 2만원에서 11,000원 빼면 9,000원. 자, 6만원에서 25,000원 빼면 35,000원. 그러면 우리가 비교해야 될 거는 얘하고 얘를 비교해야죠. 그러면
자, 9,000원을 가지고 영업을 했는데 35,000원이 됐네요. 그러면 이익은 26,000원이 이익이다.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당기 순이익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거고, 만약에 비용을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러면은 65,000원에서 26,000원을 뺀 거, 자, 39,000원인가?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비용을 물어봤다? 그러면은 39,000원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는 거죠. 원리만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자, 17번. 자, 어이구, 문제가 좀 지저분하네요. 자, 12월 결산법인인 주식회사 한국의 자산, 부채, 그런데 뭐야, 중간에 기타 포괄 없대네. 자, 그런데 자본 항목 중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원래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감 직전에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그 다음에 포괄 손익계산서에 기타 포괄 이익이 250원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뭘로 가시느냐 하면은 이제 5단계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자, 접근을 해 봅니다. 자, 5단계가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얘는 초 재무상태표, 말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IS, 그 다음에 얘는 포괄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보시고, 자, 여기는 APK, K 플러스 마이너스 K1, 자, 그 다음에 APK, 자, 여기는 수익이고 비용이죠. 그러면 여기 뭐가 나와요? 당기 순이익이 나오고, 자, 여기는 이제 당기 순이익에서, 자, 기타 포괄 이익, 그 다음에 여기는 기타 포괄 손실, 그러면 여기서 총 포괄 이익 이렇게 나오는 게 요게 5단계죠. 그냥 뭐 문제대로 가시면 돼요. 자, 기초의 재무상태표의 자산은 75,000원. 자, 부채 총계는 25,000원. 자, 그 다음에 결산 마감 분기 직전 재무상태표의 자산 87,500원. 자, 그 다음에 부채 총계는 3만원. 자, 포괄 손익계산서상에 기타 포괄 이익이 얼마 있어요? 250원. 자, 그 다음에 현금 배당금 지급액이 750원. 요게 750원. 그럼 뭐 이제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잖아요. 자, 이제 시작을 해봅니다.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게 5만원. 그럼 얘가 5만원이고 얘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49,250원이 되겠죠? 여기는 얼마가 돼요? 57,5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57,500원. 그러면은 자, 여기서는 요거에서 요거를 뺀 게 총포괄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총포괄이익이 얼마가 되느냐? 57,500원에서 49,250원을 빼면 8,250원이 요게 바로 총포괄이익이에요. 요게 8,250원이 총포괄이익이다.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자본, 기말 자본에서 자, 수정된 기초자본을 차감한 게 여기에서 요거를 뺀 거, 요 놈에서 자, 요 놈을 마이너스 한 거, 요게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요게 총포괄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포괄이익이 8,25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없으니까 당기순이익은 8,000원이었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8,000원에서 250원 더하면 8,250원. 그래서 자, 정답 X1년도 당기순이익은 2번 8,000원이 정답이 되는 것을, 이거 5단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요놈과 요놈의 차이가 총포괄이익이라는 거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그 다음에 요놈이 일로 오고
여기에 기타 포괄이익과 기타 포괄 손실을 차감한 게 총포괄이익이다. 요 흐름을 자 지금 한 방에 맞으신 분 신경 쓰지 마시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5번 정도만 다시 한번 그림 그리면서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나오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냥 죽는 문제가 된다 이 소리죠. 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18번. 자, 주식회사 대안에 자, 18번. 자, 이렇게 스탠바이 해놓고 자, 주식회사 대안에 X 1년 말 장부를 마감한 후 집계한 재무상태표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자산은 28만 8천 원이 증가하였고, 자, 부채는 8만 9천 원이 증가했다. 예,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뭐야? 유형자산의 재평가 잉여금이 발생. 헤헤, 그러면 이거는 5단계구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 포괄 손익 항목이 있으면은 5단계. 자, 5단계. 그래 봅니다. 이렇게 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요게 초의 재무상태표 K, 말의 재무상태표 IS, 그 다음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 그 다음에 A, P, K 플러스 마이너스 K1. 자, 그 다음에 A, P, K. 그 다음에는 비용과 수익. 그러면 여기에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당기순이익이 일로 오고, 자, 기타 포괄 이익. 자, 기타 포괄 손실. 그러면 얘가 총포괄 이익.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좀 다른 거하고 좀 틀렸어요. 뭐라고 나왔느냐? 자산은, 자, 28만 8천 원이 늘어났대요. 그 다음에 부채는 8만 9천 원이 늘어났대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야죠. 어떻게 하느냐? 자, 기초에 얼마를 써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자, 기초에 100만 원. 그 다음에 부채는 뭐 30만 원. 그러면 얘가 70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기말의 자산은 28만 8천 원이 늘어났대요. 그러면 여기가 128만 8천 원이 됐겠지. 그러면 기초보다 28만 8천 원이 늘어난 거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간단하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자, 부채는 8만 9천 원이 늘어났다네. 그러면 얘는 38만 9천 원이죠. 자, 그 다음에 X 1년 중에 회사가 5만 원의 신주를 액면금액으로 발행했대요. 그러면 유상증자 5만 원이 증자가 됐고, 그 다음에 현금 배당 없이 5% 주식 배당했대요. 그럼 주식 배당은 무시죠? 현금을 배당해야 집어넣어야지. 자, 그리고 유형자산의 재평가 잉여금이 2만 5천 원, 여기에 2만 5천 원. 자, 이렇게 나왔다네요. 그러면 이때 요거 자, 기타 포괄 손실은 없다 이 소리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마감해 보세요. 자, 얘가 70만 원. 그러면 얘는 1로 내려와요. 자, 없으니까 얘가 75만 원. 자, 그 다음에는 128만 8천 원에서 자, 38만 9천 원을 빼면 얘가 얼마가 돼요? 89만 9천 원. 그럼 아까 문제에서 얘와 얘의 차이가, 요거와 요거의 차이가 요거라고 그랬잖아요. 총포괄이. 그러면 89만 9천 원에서 자, 75만 원을 빼면 14만 9천 원이 요게 총포괄 이익이죠? 그러면 얘가 제로예요. 그러면 요게 얼마였겠느냐? 12만 4천 원이었겠네? 그러면 12만 4천 원에다가 2만 5천 원을 더하게 되면 요게 14만 9천 원으로 나오는 거죠. 자,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당기순이익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X1년도 당기 순이익은 12만 4천 원이 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자, 몇 번 해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흐름, 요거 기말 자본에서 수정된 기초 자본을 차감한 게 총포괄이익이라는 요 개념. 그래서 5단계로 그리시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19번. 주식회사 한국에 자, 뭐 어쩌고 나왔는데 뭐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 포괄이익도 물어보고 총포괄이익 물어보면 무조건 5단계잖아요. 자, 다시 5단계로 갑니다. 자, 5단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그리는 거 어려우세요? 아니죠? 그러면 초 APK K 플러스 마이너스 K1 자, 말 자, APK2 IS 비용 수익 자, 여기는 포괄 손익계산서 그러면 얘는 당기순이익 자,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와서 기타 포괄이익 기타 포괄 손실 그러면 얘는 총포괄이익 이렇게 들어온다. 자, 나온 대로 써볼까요? 자, X1년 초 자산과 부채는 자, 4만 원에 만 원. 자, X1년 말 자산과 부채는 6만 원과 2만 원. 자, 그 다음에 X1년에 2천 원에 현금을 배당. 그 다음에 X1년도 당기순이익은 5천 원 보고. 자, 그러면 주식회사 한국이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기타 포괄이익과 총포괄이익 이걸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이제 정리하시죠. 자, 요놈에서 요놈을 빼면 3만 원. 자, 얘가 3만 원이 내려오고 얘는 없어요. 그러면 얘는 2만 8천 원. 자, 6만 원과 2만 원이면 4만 원. 그러면 얘와 얘의 차이 2만 8천 원이 4만 원이 됐으니까 12,000원 이익인데 그 이익이 뭐라고요? 총포괄이익. 끝났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당기순이익은 여기 5천 원이었죠? 자, 그러면 기타 포괄이익은 7천 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더해서 얘가 나오게 된다. 얘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기타 포괄이익은 7천 원이고 총 포괄이익은 12,000원이 되는 것을 진짜 그냥 너무 쉽게 잡을 수 있어야죠. 자,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20번, 21번. 요거는 그냥 3단계짜리입니다. 지금 뭐 중간에 늘어난 거, 줄은 것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1번은 기중에 증자 하나 나와 있네요. 그래도 이런 정도는 쉽게 하시리라 생각하고. 자, 20번, 21번. 그 다음에, 좋아요. 22번은 하나 해드릴까요? 자. 22번.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의 자료다. 자, 당기의 비용을 구하래네요. 근데 거기 보니까 유상증자와 현금 배당이 나왔네. 그러면 이거는 4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4단계로 내려가서 자, 초 K 말 IS 자, APK 자, 플러스 마이너스 K1 APK 자, 비용과 수익. 자, 먼저 기초 자산은 11,000원. 자, 기말 자산은 4만 원. 기초의 부채는 1,500원. 그 다음에 기말의 부채는 25,000원. 그
그 다음에 현금의 배당은 500원. 자, 유상증자 3,500원. 자, 수익은 17,500원에 자, 비용 얘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그러면 얘는 9,500원이 되겠죠? 자, 9,500원에서 3,500원 더해서 500원 빼면은 얘는 12,500이 되겠죠? 자, 40,000원에서 15,000원 나오네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 기타 포괄이 없으면 요게 순이익이 되겠죠? 자, 순이익은 2,500원이네요. 그러면은 요놈에서 요놈을 뺀 게 얘니까 우리 회사의 비용 총계는 15,000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5단계 하다가 3단계 이건 진짜 가볍게 넘어가는 거죠. 4단계도 이제는 수월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용 총액은 15,000원 2번이 정답. 자, 23번. 주식회사 한국의 재무상태표에 나타난 자산과 부채는 얼마가 증가되었고, 자, 이것도 똑같은 문제네요. 아까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형자산의 재평가 이익이 발생했으므로 요거는 5단계로 그리셔야죠. 자, 5단계 들어갑니다. 자, 초 K 말. 자, IS 포괄 손익계산서. 그리고 APK. 자, 플러스 마이너스 K1. APK2. 자, 비용과 수익. 그러면 요놈은 당기순이익. 자, 당기순이익의 기타 포괄이익, 기타 포괄 손실, 그러면 총 포괄이익.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또 뭐라 그랬어요?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죠? X1년 말 자산과 부채는 X1년 초보다 175만 원에 125만 원이 증가됐대요. 그러면 조금 더 많은 숫자를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는 뭐 한 300만 원 쓸까요? 그리고 여기는 100만 원이라고 쓰죠, 뭐. 자, 왜? 증가했으니까 뭐 아무 숫자나 써도 돼요. 그러면 얘는 자, 얼마가 증가했어? 175가 증가됐으니까 475가 되고, 자, 얘는 125가 증가되니까 225만 원이 되면 조건하고 부합하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느냐? 자, 다음의 사건을 고려하면 주식회사 한국이 X1년 중에 지급한 현금 배당, 요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현금 배당이 얼마냐? 자, 그 다음에 X1년도 단기 순이익은 31만 2천 원. 단기 순이익은 31만 2천 원. 동기간 중 보통주 50주를 5천 원씩의 유상증자했네요. 자, 그럼 이제 요거죠. 유상증자가 요거. 그러면 요거는 한 장에 5천 원짜리 50주. 그러면은 25만 원이 유상으로 증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X1년의 주식 배당. 무시죠? 자, 주식의 배당. 현금 배당은 들어가도 주식 배당 무시. 자, 무상증자, 무상감자 나오면 자, 무시. 그냥 무시하는 항목만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재평가 이익이 자, 10,000원 이렇게 나왔대요. 자,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자, 300에서 100만 원, 200. 그러면 요게 200이 일로 와야죠? 자, 근데 얘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얘를 지금 모르는 걸 물어봤으니까 얘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 475에서 225 빼면은 얘가 250이 되겠죠? 250. 그러면 자, 여기에서 다시 뭐가 나와 있느냐? 자, 이제 여기 한번 보면 되죠?
여기에 31만 2천 원이잖아요. 여기 당기순이에. 그러면은 자 여기 보면은 31만 2천 원에서 만 원을 더하면 자 얘는 없어요. 그러면 32만 2천 원이 요게 총포괄이익이죠. 322. 그러면 얘와 얘의 차이가 총포괄이익이에요. 그러면 250에서 자 32만 2천 원을 차감하면 얘는 2178이 되는 거죠. 2178. 그러면 요거에서 요거를 더해서 얘를 뺀 게 217만 8천 원이다. 그러면은 요거 225를 차감하면 돼요. 그러면은 아하 7만 2천 원이 자 현금으로 배당이 된 금액이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현금 배당은 얼마냐? 그러면은 이렇게 가볍게 하여튼 5단계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이런 문제는 진짜 끝 문제예요. 끝 문제.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원리 이해 잘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많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자연스럽게 요건 여기고 요건 여기지 하고 기록할 정도가 되려면 조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4단계 모두 끝났습니다. 이런 걸 이제 몰랐다가 한번 해보니까 되네요. 그러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것도 풀어보고 저 문제도 풀어보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네. 야씨 내가 왜 이런 걸 가지고 고민했나 합니다. 하여튼 모든 공부는 자기가 얼마만큼 연습하느냐 요거에 달려 있다라는 거. 자, 넘어갑니다. 자, 30페이지에 회계의 순환 과정. 자, 먼저 회계상의 거래. 뭐 이거는 너무 쉬운 거죠. 자, 회계상의 거래라고 하는 것은 자, 자산이나 부채에 증감 변화가 있으면 얘를 우리는 거래라고 한다. 자, 그래서 기업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을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으면 거래가 되는데, 자, 일단 자산이나 부채의 증감이 있으면 무조건 걔는 경제적인 사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거, 말로만 이루어지는 거, 약속, 보관, 채용, 주문, 담보의 제공, 이런 것들은 거래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의 판례서. 거래의 판례서를 모르시면은 내년에 시험 보시는 게 맞죠? 자,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자, 일단 우리는 구구단이다. 회계의 구구단이 거래의 판례서고, 요 모든 경제적인 사건은 요 거래의 판례서에 따라서 기록이 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의 이중성과 대차평균의 원리. 자, 우리가 배우는 거는 복식후기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경제적 사건,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에 대변에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돼서 양쪽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돼 있죠. 자, 요거를 우리는 거래의 이중성. 그러면은 자,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될 수 있고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기록하면은 아무리 많은 거래가 기록이 돼도 자, 차변에 나와 있는 합계 금액과 대변에 나와 있는 합계 금액은 반드시 일치하게 되죠. 자, 이렇게 일치하는 것을 대차평균의 원리다. 근데 우리가 이게 차변하고 대변을 기록했더니 차변이 100만 원이면 대변도 100만 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대변이 뭐 90이 나오거나 또는 120이 나왔대요. 안 맞아. 그러면 우리가 한 게 틀렸네. 그래서 우리 내가 한 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자기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복식후기가 되는 거죠. 자,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의 분류.
자, 거래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교환거래와 그 다음에 손익거래와 혼합거래. 자, 교환거래는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에만 증가한 변화가 있고 수익과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거래. 요거를 우리는 교환거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익거래는 자, 수익이나 비용의 증감이 있을 때 손익. 그 다음에 혼합거래는 자, 여기 나와 있는 교환거래와 자, 여기 나와 있는 손익거래가 동시에 발생을 하면 얘를 혼합거래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 세 가지 이해하셨고, 그 다음에 계정. 자, 계정에는 재무상태표의 계정과 손익계산서의 계정이 있죠. 자, 재무상태표 계정에는 자산계정, 부채계정, 자본계정이 있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계정에는 수익계정과 비용계정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거래가 발생하면 분기를 합니다. 자, 차변과 대변에 자, 나누어 기록하는 것을 분계라고 했고, 자, 분계한 것은 자기네 계정으로 옮겨집니다. 옮겨지는 것을 전기. 그래서 모든 회계는 분계와 전기가 다예요. 분계하고 전기하고 분계하고 전기하고 이러면은 끝. 참고. 자, 회계 장부. 이것도 어쩌다 한 번씩 물어보대요. 자, 이 장부에는 자, 주요 장부와 그 다음에 도와주는 보조 장부. 자, 그래서 주요 장부는 어떤 거래든 빼지 말고 기록하는 거. 그래서 이제 분기장하고 그 다음에 총계정 원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장부에는 보조 기입장과 그 다음에 보조 원장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자, 먼저 보조 기입장은 한 권의 장부에 날짜별로 순차적으로 적어주는 거고, 자, 보조 원장은 이제 여러 권의 장부가 만들어져요. 뭐 거래처별로 여러 개가 나오거든지 아니면은 자산별로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들이 주요 장부에는 분기장하고 총계정원장밖에 없지. 이거 하나 딱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는 보조기입장, 보조원장 중에서는 보조원장만 기록하시면 돼요. 자, 보조원장이 뭐 있냐? 자, 거래처별로 그러면은 매입처 원장, 그 다음에 매출처 원장, 이렇게 끝에가 원장으로 끝나면 총계정 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원장으로 끝나는 것은 보조 원장이에요. 그래서 매입처 원장, 매출처 원장, 수탁 판매 원장, 적송품 원장, 이렇게 주주 원장, 이렇게 원장으로 끝나면은 보조 원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개 자산별로 나눈다 그랬으니까 대표적인 것이 상품 재고장. 자, 요게 보조 원장이다. 자, 무슨 원장으로 끝나거나 그 다음에 상품 재고장, 그 다음에는 유형자산 대장.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조 원장이라고 한다. 어쩌다 한 문제 나오면 다행이고 안 나오면 말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2페이지 1번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거 시간 절약할까요? 자, 5번이죠. 기존 차입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요구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담보의 제공은 거래가 아니다 그랬죠? 우리 아까 거래가 아닌 거 뭐 주문, 약속, 그 다음에 뭐 채용, 그 다음에 뭐 담보의 제공, 이런 것들은 거래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5번이 정답이죠. 자, 2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4번. 일본에 500만 원의 제품을 수출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거래가 아닌데 상대방이 계약 취소, 그럼 뭐 계약이 아닌 게 취소가 됐다네. 그러면 더더구나 거래가 아니죠. 자, 그래서 2번에서도 4번. 자, 3번입니다. 주식회사 대한은 400만 원의 기기장치를 구입한 대가로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90일 만기 약속보험으로 지급하였다. 자, 이러한 거래가 거래일 현재 자산과 부채와 자본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거. 자, 이런 거는 간단하게 뭐를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경제적인 사건을 거래 판례서에 따라서 분개 한번 해보시면 돼요. 해보죠. 자, 400만 원의 기기를 구입했대요. 그러면 차변에 자, 기기장치가 400. 그 다음에 1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현금은 1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90일 만기 어음을 발행했대요.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급어음 그러시면 안 되죠. 자, 지급어음은 상거래일 때가 지급어음이고 얘는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어음을 발행해도 미지급금으로 300 이렇게 나타나야죠. 그러면 결국 얘는 자산이고 얘도 자산이야. 그럼 이 거래를 통해서 자산은 300만 원이 늘어났죠. 그 다음에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도 3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자산이 300, 부채가 300 동일한 금액이 늘어났으니까 자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자산이 300만 원 증가하고 부채가 300만 원 증가하여 자본은 변동이 없는 것이다. 자, 4번. 다음 중 대변으로 기록하는 거래가 아닌 거. 이거는 뭐예요? 거래 판례서를 알고 계신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죠. 자, 거래 판례서. 자, 자산의 증가, 감소. 자, 부채의 증가, 감소. 자본의 증가, 감소. 자,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그러면 지금 대변에 기록하는 거래가 아니래요. 자, 1번 미수금이 감소, 자산의 감소죠. 미수금은 자산. 자, 외상매입금의 증가, 외상매입금은 부채, 부채의 증가니까 대변이죠. 3번 단기차입금은 부채인데 감소했잖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4번 매출액이 발생, 그러면 수익이죠.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 그 다음에 선수금, 부채죠. 자, 부채의 증가. 그래서 자, 2번, 5번 요거고 1번 얘죠. 그래서 1, 2, 3, 4, 5니까 3번만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5번. 자산, 부채, 자본 어느 것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거래. 그럼 이거는 간단하게 여러분들 거래 판례서에 맞춰서 분개 한번 해볼까요? 1번 현금과 건물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했대요. 그러면 차변에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늘어나고 건물이라는 자산이 늘어나서 이걸로 영업을 개시했대요. 그러면 자본이 늘어났죠. 자,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2번 보유하고 있는 단기 손익, 금융자산에 대하여 평가이익이 발생했대요. 그러면 차변에는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대변에는 자,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이익. 그러면 이거는 수익이 발생하고 여기는 자산이 증가한 거죠. 자, 3번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러면은 주주총회에서 현금을 배당하기로 결의하면은 자, 미처분 이익여금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현금을 배당하기로 했으니까 미지급 배당금이 생기겠죠. 그러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감소되고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했죠. 자, 그럼 여기는 자산, 부채, 자본 영향을 주지 않는 거 다 지금 영향을 주고 있어요. 자, 4번 기기장치를 장부금액으로 매각하고 매각금액을 당좌예금했대요. 그러면 기기장치가 100원짜리인데 자 100원짜리인데 장부금액 100원에 팔아서 당좌예금했대요. 그러면 자산이 100원 늘어나면서 자 기기장치라는 자산이 100원 줄었으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5번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을 취득했대요. 그러면 차변에 자기 주식, 자 대변에는 현금. 자 자기 주식은 자본이잖아요. 그리고 현금은 자산이고, 그래서 자 자산, 부채, 자본에 영향이 없는 거래는 4번 거래 하나밖에 없다. 자 넘어갑니다. 자 6번 이것도 너무 쉽네요. 자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영업용 컴퓨터를 구입했네요. 차변의 비품. 자 그 다음에 2번 주주로부터 토지를 받았네요. 차변의 토지. 자 3번 매입 채무의 상환을 면제받았다. 그러면 차변의 매입 채무 부채가 감소되죠. 그리고 안 갚아도 된대요. 그러면은 자 대변에는 뭐예요? 채무 면제 이익 수익이죠. 그러면 3번은 자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4번 은행으로부터 현금을 1년 후에 상환하기로 하고 빌렸대요. 그러면 차변의 현금 자산 증가. 5번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수령.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그래서 자산이 증가되지 않는 거래는 3번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자, 알고 보면 지금 배우는 거는 오늘 거는 진짜 너무너무 쉬운 것들이에요. 자, 잠시 10분간 쉬고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